자, 이제 5장입니다. 주택거래편이죠. 한 문제가 또 잘 나오는 상이죠. 저번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다음 시험에 한 문제 꼭 나옵니다. 거래와 관리에서 이 5장에서 한 문제, 6장에서 한 문제, 관리편에서 리모델링 있죠. 그것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시간 볼 것이 또 두 문제가 또 나오네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십니다. 주택거래죠. 자, 저번 시간까지 본 것이 주택 공급이었습니다. 공급은요, 신규 아파트입니다. 새 아파트라는 말이죠. 우리 공급할 때는 입주한다 해서 새 아파트, 신규 아파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도 투기가 어려우죠. 투기를 억제하는 제한적이 참 많죠. 그런데요, 이제 주택의 거래입니다. 거래하면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투기가 몰려온다. 기존 주택 단지에 투기 몰려올 때, 이 투기를 또 막기 위해서 보시면 이 사항이 또 많이 보인다. 할 때 그런 지역을요, 이제 주택 거래할 때 신고하게 한다. 그래서 주택 거래 신고 지역, 주택을 거래할 때 신고한다. 신고 지역이라고 결정을 딱 해버립니다. 요 장소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 장소를 지정을 합니다. 근데 대상 지역이죠. 대상 지역 어디냐? 첫 번째입니다. 한 달 동안에 해당 지역에서의 아파트 등의 가격 상승을 딱 보니까 1.5% 이상이 딱 뜹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3개월 동안의 평가를 딱 해보니까 그 가격 상승이 얼마냐? 3개월 만에 물경 3%가 듭니다. 이렇게 판단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자, 직전 1년 동안의 평가해 보니까 전국의 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특정 장소가 2배 이상 뛰는 장소일 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자, 3개월 동안에 이제 가격 말고요, 거래입니다. 거래. 이 거래 발생량을 보니까 20% 이상 뛴다. 이런 지역일 때 될 수 있다. 또 다섯 번째, 해당 시군구청장이 살짝 요청하는 장소에 대해서 심사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요청하는 지역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단이 있을 때 바로 국토장관이 중앙주택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장소를 지정 고시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관할 시군구에 통지를 딱 해줘요. 그러면요, 시군구청장이 이걸 들고 나서 다시 등기소한테 이것을 딱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해당 그 지역에 있는 신문 공고에다가 이것을 15일 이상 이것을 열람을 시켜서 외부에 알리게 한다. 이렇게 딱 나오냐 하면요, 요 고시했죠. 이때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합니다. 효력이 뭐냐? 보니까요, 이 장소 안에서는 앞으로 주택입니다. 주택 거래 신고니까 바로 주택을 거래할 때는 신고하게 한다. 주택 거래 신고의 업무가 발생을 한다랍니다. 그런데 여기 신고하는 대상 주택은 일단은 요 지역 안에 있을 것이다는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택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 주택은요, 아파트만 신고하지 그 외 주택은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이면 평수, 불문, 가격, 불문 다 신고를 다 합니다. 아파트에 대한 거래사항 참 많겠죠. 많습니다. 많지만 여기에 대해서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사고 파는 거. 소유권에 관해서 이전할 때만 신고를 한다. 요 이전을요, 정여도 아니고 상속도 아니고요, 유상, 대가성이 있는 유상 이전 계약을 맺을 때 신고를 한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유상 계약일 때 신고를 하고, 무상 또 계약 말고 기타 권리 신고 안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유상, 대가성이 있는 계약만 신고합니다. 하는데 신고입니다. 신고는요, 이제 요 주택이 있는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합니다. 신고인데 요건요, 당사자가 공동 신고합니다. 공동 신고하는데 요것은 계약 체결하고 난 이후입니다. 계약 체결하고 난 이후에 15일 안에 신고합니다. 계약 체결하고 난 이후에 15일 안에 신고를 하면 된다랍니다. 그럼요, 신고를 딱 접수해서 확인해서 별 문제 없으면 바로 신고증을 발급을 딱 해줍니다. 해주면요, 발급한 순간부터 부동산법에 있는 바로 검인도 한 것으로 간주가 딱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고가 됐죠. 증을 발급하고 난 다음에 다시 15일입니다. 15일. 다시 15일 안에 이것을 세무관서에다가 이것을 통지를 딱 해줘요. 세무서에서 나중에 과세 자료, 과세 할 때 보시면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징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틀입니다. 이틀이 시험에 잘 나온 사항이죠. 보겠습니다. 1번 지문입니다. 자, 신고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보시면 1번 문제, 주택거래 신고 지역 안에서는 주택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한다. 아니죠? 15일 안에 한다 했었죠. 그래서 바로 1번 X네요. X입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신고 지역 지정하기 전에 이미 체결되었던 계약, 신고 안 했네요. 그러면 바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3번입니다. 신고 필증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거민도 한 것으로 간주한다. 3번 맞죠? 4번입니다. 자, 신고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하지만요, 그 요건이 이게 해소되었다, 확인되어지면 알아서 해제를 하여야 한다. 알아서 해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제의 의무가 붙어요. 그래서 보시면 4번이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신고죠. 신고 내용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실제 각종 어떤 금액, 뭐 잔금 계약금, 금액, 지급일도 신고합니다.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요 금액, 실제 거래 가격, 요것을 신고를 딱 합니다. 그런데 요 거래 가격이 6억 원까지는 신고하지 않고 6억을 초과할 때에는요, 실제 그 주택에 입주할 것인지 입주 여부를 또 신고하고, 그다음에 요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 받은 각종 어떤 취득자금 조달 계획도 신고를 해야 된다. 딱 나와요. 근데 요 신고를요, 거짓 신고했다. 합니다. 이럴 때 보시면요, 취득세입니다. 요것에 5배까지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5배입니다. 근데 중개사법은요, 다시 3배죠. 하여튼 우리 법은 5배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늦게 신고를 안 했다. 일단요, 과태료, 5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 둘 다 과태료인데,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5배. 신고 안 할 때는요, 바로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번상입니다.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등일 때 보시면 취득세 금액의 5배 상당 금액의 과태료 부과를 한다. 5번 맞습니다. 보시고요. 2번 문제죠. 요 빈칸을 채워라. 바로 요 내용이죠. 15%, 3%, 뭐 2배. 보시면 압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문제죠. 신고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네요. 요 장소 안에서는요, 면적이 100제곱미터일 때 신고한다. 맞죠? 평수 불문, 가격 불문 다 아파트면 다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입니다. 신고는요, 신규 분양이 아닌 기존 주택 거래니까 분양을 제외하고 기타 거래 체결 일부터 15일 안에 공동 신고한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2번 맞고요. 3번입니다. 신고 지역에 지정할 때 보시면 요 신청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청 없어도 1, 2, 3, 4번 요 경우이면 판단해서 자체 지정을 할 수 있으니까 신고 굳이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 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3번 점은 X네요. 4번입니다. 신고 대상 지역에 직전으로부터 3개월 동안의 가격 상승률이 3%인 것이다. 그래서 4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시군구청장도 신고지역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다. 해서 5번 점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만 X입니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신고 설명이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평가 대상 1번, 2번은 보시면 다 여기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보시고요. 3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신고 대상 지역 지정 통지를 딱 받으면 이것을 등기소에 통지를 내줍니다. 해서 3번님도 맞습니다. 4번 보시면 신고직에서 7억 원짜리 아파트입니다. 6억 초에는 6억 초과했어요. 6억 초과했다. 일대에는요, 입주 여부도 신고를 해야 된다. 6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해서 입주 여부와 취득자금 계획도 신고를 한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같이 신고합니다. 그래서 6억을 초과할 때니까 취득이니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점이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고 지역 지정 전에 체결되어진 그 계획은 부동산 특별법에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점도 많은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5번입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죠. 신고 대상 주택은요, 아파트만 신고하지 연립 등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X고요. 2번입니다. 신규로 건설되는 주택은 입주죠. 입주 제외하고 기존 단지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2번 또 X죠. 3번입니다. 신고는요,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한다. 공동 신고하는 것이 단독 신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X입니다. 4번 갑니다. 중도금 등등등 각종 어떤 계약 금액 지급일자 다 신고합니다. 계약금 지급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다 신고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안 한다. X입니다. 그 다음에 관할 시군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지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5번만 딱 맞는 표현 되겠죠. 시군 문제입니다. 넘어가시고 다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신규 주택 제외한다. 1번, 6번 문제 1번 X 이거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대가 없이 취득한다. 유상 계약만 신고하니까 대가가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도 맞습니다. 3번입니다. 15일 안에 신고하니까 계약 체결하고 10일째 신고해도 된다. 당연히 맞는 말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거래 가격이 3억 원짜리일 때는요 신고 안 한다. 가격 불문 다 신고를 한다 했습니다. 4번도 X네요. 5번입니다. 5번 보시면 신고 지역 지정할 때 관할 시군구의 요청이 굳이 있을 필요는 없다 해서 보시면 5번 질문 해야 된다. 5번 X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자, 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역시 1번 지문 X죠. 신고는 아파트만 신고합니다. 2번에 보시면 신규로 건설하는, 잘 보세요. 신규 주택 입주일 때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재매수하죠. 전전합니다. 전전 하면 건너뛰죠. 이것도 신고합니다. 신규 아파트를 다시 전매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된다. 이번 점은 잘 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점은 X입니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받는 자한테 다시 전매받는 분들도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할 필요 없다. 해야 됩니다. 이번 X입니다. 3번 보십니다. 정여. 유상만 신고하죠. 정여는 무상이죠.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점은 X고요. 4번입니다. 6억 원 초과할 때는 취득자금 조달 계획도 신고한다 했었죠. 그래서 4번 지문이 맞네요. 맞습니다. 또 6억 원 초과할 때 입주 여부도 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한다? 해야 된다. X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기출 문제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저번 시험 문제였죠. 조금 어려운 상이었습니다. 보세요. 저번 시험 문제. 보시면 신고에 대한 조치 설명을 지금 얘기합니다. 요 상을 얘기해요. 요 상입니다. 얘기하는데 1번입니다. 시장은 신고장을 확인하면 즉시 발급한다. 요건 맞습니다. 1번 맞네요. 2번입니다.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서 신고인 및 매매계약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본인 명의의 통장 원본과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 자, 요건 지금 라인 보시면 신고인 보세요. 그 밑에 해설을 보시면 어딥니까? 신고입니다. 신고. 지금 신고사항에 빠졌거나 뭔가 불미하다고 판단 딱 되어질 때 안에서 소속 공무원한테 각종 어떤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 요 설명보다는요, 신고인에게는 본인, 신고인 직접 할 때는요, 본인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신분증은 모르는데. 그래서 대리 신고할 때만 본인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X인 것입니다. 3번입니다. 보시면 시장은 주택거래 신고증명서의 잔금 지급일이 변경되어지면, 여러분들, 그 신고 내용이 바뀌었죠. 신고인들이 다시 신고를 해야 바꾸지 직권 변경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3번 질문 X 됩니다. 그럼 4번 가시면 신고점 발급을 한 날부터 15일 안에 등기소 아니죠. 세무서에 보내죠. 신고증 발급하고 15일 세무서에 보내지 등기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5번입니다. 시장은 과세 징수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요 신고를 통보받은 세무관서가 과세 부과하는 것이지 시군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 5번 질문도 X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시행 규칙 있는 내용이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나왔지만 이런 다음은 안 나오니까 안심하시고 다시 원래 보던 틀대로 다음 시험에 나올 겁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관리입니다. 관리편. 자, 우리 관리편입니다. 관리편은요, 여기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편에서는 지금까지 18회 때, 19회 때 말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지만 하나 나올 수 있는데, 이번 시험은요, 리모델링 때문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주택의 리모델링 사항이 좀 많이 신설되어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한번 다 설명할게요. 리모델링. 자,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건물을 대수선할 수도 있고, 또 일부 면적 정축도 할 수가 있다. 이미 확인하셨습니다. 대수일들은요, 사용 검사로부터 10년 지나야 할 수 있고, 정축은 15년 지나야 할 수 있다. 이것도 다 아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정축할 때 보시면 종전 주거 전용 면적이죠. 종전 주거 전용 면적에서 그 면적을 30%까지밖에 정축은 못한다. 이것이 원칙이죠. 원칙인데, 종전 주거 전용이 85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평수이면 40% 정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정축만 할지 하는 것이 다 원칙인데, 정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시 기존 단지의 세대수의 증가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증가할 때 보시면 기존 주택 단지 세대수에서 최대로 15%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또 이 증가를 위해서 보시면 이 건물 자체의 수직 정축도 허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수직 정축됩니다. 되는데 이 정축되는 규모가 최대 3개층의 청수 제한은 받아요. 그런데 요 기존 어떤 주택이 14층까지의
건축물이라면 2개 층밖에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또 제한합니다. 해요. 합니다. 또 증가죠. 증가될 때 호수가요 30호 이상 증가되면 요것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30호 미만의 증가일 때 리모델링 허가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고요. 증가될 때는요 권리가 바뀌니까 권리 변동계획을 작성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리모델링 잘 권장하기 위해서, 위해서 보시면 리모델링 위해서 기본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된다. 할 겁니다. 이 기본 계획은요, 자, 서울 특별시장 수립합니다. 또 부산시장 수립합니다. 또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 합니다. 세울 때 보시면 이 계획들 10년 단위 주기로 세우는데, 세운 계획을 5년마다 검토, 정비도 한다랍니다. 여기에 응해서 또 리모델링 잘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입니다. 요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요것은 이제 시군구청장이 이것을 설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저기죠. 어디입니까? 정축입니다. 정축하는 리모델링 하는 자들, 정축하는 리모델링 하는 자들은요, 하기 전에 미리입니다. 미리 시군구청장한테 뭘 요청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바로 안전진단을 요청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는요, 안전진단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안전공단, 그다음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안전진단 전문가가 나옵니다. 근데 진단 결과 봅니다. 결과를 딱 보니까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것을 철거해서 재건축하시오. 재건축 판정이 딱 납니다. 이게 딱 나면요, 정축하는 리모델링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제안합니다. 또요, 요 안전 진단을 할 때 드는 비용이죠. 비용. 요 비용은 하려는 자한테 부담을 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등장을 딱 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전 진단할 때 보시면 리모델링 하는 자들이 추천한 건축 구조 기술사한테 협력받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십시오. 그 다음에 관할 신구입니다. 신구는요, 수직 정축하는 리모델링, 이것을 허가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2차적입니다. 이 두 번째로 안전 진단을 또 실시하게 되어져 있다. 이런 부분도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요, 이거 하고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주민 동의 100%가 다 찬성한다 합니다. 그러면 바로 주민 대표의 입주자 대표회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일부가 반대할 때 보시면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해서 합니다. 나중에 조합이 반대한 분한테 매도 청구도 할 수가 있다는 말도 등장한다 하죠. 그러니까 조합 설립의 반대 비율을 봅니다. 그래서 단지 전체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보시면 단지 전체의 입주자, 즉 구분 소유자와 그들 면적의 각각 3분의 2가 필요하다. 또 개별 101동, 102동 각 동마다도 3분의 2가 필요하다. 합니다. 또 일부 동만 할 때 일부 동 전체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조합 설립됩니다. 그런데 요들이 이 설립인가 받으면 다시 2년 안에 다시 리모델링 허가 등을 신청합니다. 허가 신청합니다. 그런데 허가 신청을 하고자 할 때 한 번 더 동의를 또 구합니다. 또 구해요. 이때 동의를 한 번 더 구합니다. 이때 받은 동의죠. 그래서 대표회의가 할 때는 계속 전원 100%의 찬성이 있어야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할 때에 보시면요, 단지 전체에서는 다시 5분의 4, 5분의 4, 각 동에서는 3분의 2, 해당 동에서 5분의 4, 5분의 4에 요 동의 받아야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다 올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인데 이 조합이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 받는 동의는 다 5분의 4, 3분의 2, 5분의 4. 이거 참 잘 나오죠? 조합을 설립할 때 받는 동의는 3분의 2인데 조합이 리모델링 하려고 할 때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5분의 4, 3분의 2, 5분의 4. 요 어구가 3점에 잘 나오는 상입니다. 그래서 요 틀을 잡고 문제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리모델링 설명이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저번 시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일단 1번에 기존 14층짜리 건축물을 수직할 때는요 2개층까지밖에 안 된다 해서 1번 바로 맞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 인가 받을 때는요 해당 인가 신청서에 대지에 대한 80% 상승해서 이게 뭡니까? 지역과 직장 조합이 집을 건설할 때 받는 동의죠. 리모델링은 원래 집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대지 사용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설립 동의 이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동의와 그다음에 사용 경과 연수 10년, 15년 이것이 필요하지. 그 대지 사용권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0은 X입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소유자 전원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군구한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전원 동의받은 대표회의도 다시 한 번 더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최초 구성일 때 말고 다시 허가 받아야 공사를 할 수 있다. 신고 아니고 허가입니다. 허가. 그래서 3번 X네요. 4번입니다.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 할 때는요. 설립인가 신청 시에 10년 경과 아니죠. 보세요. 대수선 할 때는 10년이죠. 10년인데 정축할 때는 15년 경과 증명서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X가 되겠습니다. 4번 X고요. 5번입니다. 항상 시공회사 선정 딱 나면 경쟁입찰 뭐 선정한다 딴 말 없으면 다 경쟁입찰 수의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또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계속 나오네요. 대표회의도 리모델링 제안 할 수 있고 또 사업 시행할 수 있죠. 대표회의가 제안해서 주민들 동의를 딱 받으니까 100% 다 찬성해. 대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다음에 2번 잘 보세요. 리모델링 조합이 단지 전체를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려고 할 때 전체는 5분의 4. 각 동별 3분의 2. 그다음에 일부 동에 5분의 4.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번 질문 맞습니다. 3번 가십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에 동의했습니다. 했지만 이 조합이 설립인가 신청 전에 또요 허가 신청 전에 했던 동의 철회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질문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 끝나고 사용 검사는 역시 시군구청장한테 받습니다. 검사는 전부 다 관할 시군구죠. 그래서 4번 질문 X입니다. 5번입니다. 리모델링에 찬성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조합은 매도 청구를 행사를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5번 질문 맞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번 문제 잘 봐주세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3번. 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종합기획을 세울 때 주택 리모델링 사항을 포함시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가시면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 해서 2번 질문 맞습니다. 3번입니다. 리모델링은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사업계획 승인 1년부터 15년 아니죠. 여기 10년, 15년 다 뭡니까? 경과연수인데 입주할 때 받는 검사 뭡니까? 사용 검사 때부터 10년, 15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3번 X네요. 다음에 관할 시군구청장이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해서 4번 질문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세대수 증가행 리모델링 일대에 보시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 일대는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라 그렇고 의무를 부여하는 시외에는 수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번 질문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4번 가보시면 또 옳지 않은 무엇이냐 되겠죠.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평 또는 별도 동의 정축과 또 세대 분할 외 방법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수직 정축은 예외적인 사항이고요. 이거 말고 원래 원칙은 별개 동의 신설, 정축 또는요 어떤 세대 분할 또는 수평 정축이 원래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조건을 갖추면 수직할 수 있다. 각종 어떤 구조 안전도 확보가 딱 되어 있고 기타 이럴 때 3계층을 준수한다면 정축 가능하다. 예외적인 사항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가시면 그래서 보시면 맞고요. 2번 가시면 정축 가능한 면적 범위 안에서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건요 여러분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지금은 10분의 100분의 15로 10분의 1을 100분의 15로 바꿔주십시오. 15% 이렇게 바뀌었어요. 15% 이렇게 바뀐 상이냐 오타입니다. 오타. 그래서 100분의 15로 바꿔주시면 문장이 맞습니다. 맞아요. 자, 3번 질문에서죠. 수직 정축일 때 최대 청수는 3개층까지죠. 14층까지가
두 개씩이다 해서 3번 지문이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정축할 때도 그 면적은 10분의 3을 넘을 수 없다가 원칙인데 85제곱미터 안 되면 10분의 4까지 가능하다 해서 4번 지문 맞습니다. 또요, 여러분들 내력벽을 철거해서 합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행위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 2번에 보시면 10분의 1 된 것을 100분의 15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오타였습니다. 예, 보시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5번 갑니다. 5번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설명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또 2번 가시면 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예, 맞습니다. 또 3번 보시면 대도시가 아닌 시는 수립 업무가 없다라죠. 3번이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도시의 시장은요,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예, 요것도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자, 우리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시군 구청장이 설치합니다. 해서 5번 질문 X가 되겠네요. 보십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다시 계속 설명입니다.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되겠죠. 1번 시군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등 또 리모델링 조합 등이 거짓 부정하게 신고 등 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2번 가십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유 부분 면적이 늘거나 줄 때도 대지 사용권은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답니다. 기존 단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전유가 커졌다 할지라도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변한다, 아닙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뒤에 있는 문장 세대수가 증가될 때는 권리 변동계획에 따른다. 이 문장은 맞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입니다. 3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요, 세대수 증가할 때는 보시면 요 증가 허가하기 전에 해당 어딥니까? 우리 시군구에 있는 도시계획위에 심의를 거칩니다. 그런데요, 세대수가 50세대 이상 증가될 때 하는다. 이것도 잘 봐주세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4번입니다. 일부 공용 부분의 면적을 전유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나머지 공용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도 맞고요. 다음에 3번고요. 5번입니다. 5번은요, 대지 사용권에 관한 면적에 대해서 그들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규약에 따른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험에 3, 4, 5번에서 한 문제 나올 거니까 확인을 꼭 해주세요. 넘어가시면 7번, 8번은요 시험에 나올 수가 없는 파트니까 이것은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7번, 8번 혹시나 하나만 더 봅니다. 하나만 혹시나 우리 하자 담보 책임 있죠. 하자 보수 책임, 하자 보수 책임이 있어요. 사업자한테 있는데 하자 보수 책임 기간 이것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나 보시면요, 자, 우리 하중을 바치는 튼튼한 구조, 내력구조입니다. 내력구조일 때는 최장 10년까지 책임이 발생한다 합니다. 근데 각종 어떤 설비들, 시설 공사들은 1년, 2년, 3년, 4년 딱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력구조 가운데에서도 보시면요, 그겁니다. 기둥입니다. 기둥하고 내력벽입니다. 내력벽. 요것은 보시면 1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니고요. 바닥 지붕 같은 경우는 이것은요 5년까지 책임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기둥 내력벽 세워놨죠. 세워놓으면 10년. 바닥 지붕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으면 5년 이렇게 딱 아시고요. 또 내력 구조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을 한다. 요 사항만 딱 체크하시고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편 용제법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